젠더 이슈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젠더 문제가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쏘아올린 이슈들의 배경과 파장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우선 병사 월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꼭 병사 월급을 젠더 이슈라 분류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 제기도 있지만요.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 2023년까지입니다. 군 복무 중에 최저임금 보장,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그 보장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개개인에게 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환영하는데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도 2027년까지 200만 원 만들겠다. 그런 공통분모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견도 상당합니다. 홍준표 의원, 마음이 급해서 헛소리가 좀 나온 것 같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병사 월급 200만 원, 부사관과 장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초급 장교나 초급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금 초봉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병사 월급을 꼭 젠더 이슈로 분류하기 힘들지라도 두 후보 모두 200만 원의 병사 월급을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는 좀 다른데. 오늘 제가 이게 자꾸 공약을 비판하는데요. 어떻게 그 보수 정당의 후보가 전부 돈 주겠다, 퍼주겠다, 뭘 주겠다. 이런 이게 공약은 진보에서 원래 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가 또 이게 국가 재정 풀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5조 정도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월급이라는 건 이게 순차적으로 월급이 다 이게 조정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 회사에서도 신입 사원이 월급이 300이면 그럼 여기 몇 년 근무한 사람은 400, 500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400이 200만 원이면 정말 부사관들은 최하 300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사관이 300이면 지금 소위 중위 월급이 얼마입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형평이 맞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예산 추계를 단지 사병으로 해서 5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예산 추계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한 번에 이렇게 지금 67만 원 받고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할 때 갑자기 10,000원 올린다 했다가 결국은 이게 못 올리고 사과했습니다. 뭐든지 이게 갑자기 2배, 3배 급작스럽게 하면 꼭 이게 다른 데서 부작용이 옵니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국방 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근데 갑자기 표를 위해서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는 이것도 이게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래 보여요. 네,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장 2023년까지 윤 후보는 그때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급하겠다는 의지는 있을지라도 공론화도 해야 되고요. 법과 제도도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아무리 그래도 6개월은 너무 급한 거, 6개월 정도 준비할 시간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다. 지금 그래서 초점을 과연 200만 원에 둘 것인가? 지금 67만 원인데 어떻게 갑자기 200만 원이 가능한가? 이제 그 200만 원 숫자보다는 그동안에 병사 월급이 굉장히 작다라는 문제 제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징병제 국가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그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면서 이 정말 정말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훨씬 사회와 국가가 보답하는 그런 취지에서 병사 월급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꼭 200만 원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올라야 되고요. 지금 200만 원이 또 불러일으킨 논쟁이 그러면 부사관들, 하사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 문제는 정말 이렇게 20대 군대를 가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문제거든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와 안 갔다 온 남자 사이에 또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와 아닌 엄마들이 또 굉장히 또 이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나눠서 보기보다는 정말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전문 직업 군인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젠더 이슈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공약,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선대본의 반응.
이준석 대표는요, 윤석열 후보가 날 따라서 여가부 폐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원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것이야말로 상식이라 강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사실상 여가부가 남성 혐오부로 작용하고 젠더 갈등에 앞장서고 있다. 각종 여성 시민단체 무차별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장해찬 청년부문이 거친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여가부가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일단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한 2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제 여성과 가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장해찬 본부장처럼 그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까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놀랍니다.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 남자들이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지금 현재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뭐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부처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요즘 이제 약간 그런 뭐 몇 줄로 공약을 발표하는 거를 되게 좀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만 써놓고 그러면 폐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느냐? 그럼 정말 폐지인가? 아니면 뭐 어떤 식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너무 좀 선정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마치 진짜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것 정말 이거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정권이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중앙부처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수요가 달라지고 행정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그간에 뭐 여성 쪽에 치중을 했다면 그러면 가족 부분이랄지 뭐 양성평등이랄지 뭐 남녀 뭐 이런 부분으로 시대가 맞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맞게 대안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단지 젠더 갈등 그다음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가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좁히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이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을 계기로 정확히 말하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란 7글자를 올리면서 원래 후보의 공약인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가부 존폐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왜 폐지해야 하는지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요. 뭐든지 국가와 사회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길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말을 좀 아끼고 있고요. 오늘은요. 여가부가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에는 여가부를 좀 개편해야 된다. 이름도 바꿔야 된다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여가부 폐지가 공약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너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는 당내 갈등 수습한 다음에 2030 남성을 통해서 다시 뭔가 지지율 반등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이렇게 비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그 정치 입문하고 경선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양성평등 가족부 이런 식으로 이게 개편하겠다. 양성평등 가족부 이랬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20,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게 화해하면서 갑자기 포퓰리즘식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7자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게 그 젠더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 이념, 지역 얼마나 이게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젠더로 또 이게 세대 갈등도 심한데 그것도 20대, 30대에서 여성, 남성 이렇게 갈등을 조작하는 이런 이게 포퓰리즘 행태란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여가부는 조금 이게 그 역할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 이러면서 이게 제대로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좀 이념에 치우친 이런 분들이 그냥 장관 거쳐가는 것도 많았어요. 정말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고쳐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게 이런 공론화 과정이 진지하게 득표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게 젠더 갈등 표에 도움되는 떠나서 진지하게 국가의 백년 대계로 여성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양성 평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공약이 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나 청년 남성 표를 위해서 딱 7자 이렇게 희화시키는 이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이게 그 양성 평등 가족부라든지 이런 이게 그 전면 새로 이게 그 폐지보다는 이런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젠더 이슈가 큰 화제인 만큼 논란도 극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른바 몸조심을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젠더 이슈 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고이익이다. 이 정도는 투기적 행태에 가깝다. 이재명 후보 쪽은 좀 더 얕게 현명하게 하고 있다. 영악하게 하고 있다.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의 판단, 뭐 현명, 영악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재명 후보는 끼어들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이게 비판을 받아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너무 표 계산으로만 지금 물론 이제 그 여론을 보니까 조금 이게 남성층의 20, 30대 약간 이게 반등한 여론조사도 일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이 중요한 성평등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보니까 OECD에서 이제 많이 개선돼서 한 10위권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국의 득표, 표 계산 좀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진지하게 여론 수렴해서 결정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대해서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나 여당에서 득표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냐. 또 이게 여성들의 반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재명 후보도 여성가족부의 명칭 그리고 기능은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대녀의 말을 듣자니 이대남이 울고 이대남의 말을 듣자니 이대녀가 울고 이런 부분인데 요즘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왜 우리 사회가 진짜 이 얘기를 하면 이쪽 사람이 반발하고 왜 이 얘기를 하면 이쪽 사람이 반발하는 너무나 지금 갈라진 우리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정치권이 선거 전략에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젠더 이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부터 이제 남녀 간의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인간사에서 좀 갈등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좀 더 격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진정성 있게 사람들이 수용하기보다는 앞뒤 다 자르고 그 어떤 하나의 표현을 문제 삼거나 그리고 어떤 의도가 굉장히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특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런 젠더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또 이재명 후보가 굳이 또 이게 또 덧붙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라치는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번 대선에서 2030이 매우 그 어떤 스윙 보터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2030 세대의 어떤 그 시각에 맞추고 특히 또 2030 세대를 남녀로 갈라서 이런 식으로 선거 이슈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의도하는 득표에 나중에 도움이 됐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꼭 그렇게만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용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